함수도 역시 집합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1차 함수니 2차 함수니 그런 관점에서 함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합하고 연관돼서 함수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함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집합하고 연결된 게 함수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그 역자가 들어간 게 범위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게 집합이에요. 그래서 정역과 치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이번 상태에서 함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단순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역과 치역이라는 관점에서 함수의 문제를 물어보게 될 거고, 항상 그래서 그거를 신경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한다던가 내용을 정리한다던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함수. 펜 어디 갔지? 함수. 영어로 하면 펑션인데 일단은 함수가 예전에 무슨 대단한 뜻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더니 함수를 중국 사람이 발음하면 펑션하고 비슷하게 된대요. 그러면 펑션을 갖다가 그냥 음차한 거라더라고. 함수 뭐냐면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두 개를 짝짓기를 한 걸 함수라고 불러요. 쉽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값하고 어떤 값 두 개를 짝짓기를 해서 한 쌍으로 만드는 게 함수예요. 근데 그 한 쌍으로 만드는 과정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거죠. 특정한 기준이 있다던가 규칙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규칙이 없어도 함수가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규칙으로 엮은 거죠. 그래서 이때 두 쌍이 만나는데 주도권을 쥐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귀어도 약간 보면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도권을 쥐는 놈을 X라고 불러요. 얘가 부르는 애예요. 그리고 이 X에 해당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그리고 선택을 받는 애들을 Y라고 불러요. 얘네들의 집합은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의 뜻은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불러요.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어떤 원소를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 얘랑 짝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함수는 X 값하고 Y 값의 순서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X의 원소에 1, 2, 3이 있고 Y의 원소에 1, 2, 3, 4가 있다라고 쳤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얘가 얘를 선택하고 2가 2를 선택하고 3이 3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대응된 거를 1, 1, 2, 2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함수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순서상으로 표시를 한다. 3,3 이런 식으로. 이때 짝짓기를 하더라도 둘이 서로 짝을 맞추더라도 규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 때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도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모든 x는 스몰 x라고 하자. 모든 x는 무조건 x는 무조건 y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도 없어서 이 3 입장에서 나는 선택을 안 할래. 이런 건 함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얘도 누군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값은 선택을 하는데 x 값은 한 개의 y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양다리 안 된다. 이런 거 안 돼. 나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어서 나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할래. 이런 거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다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 이제 미팅을 나갔다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인원수까지 딱 맞췄다고 쳐도 상관없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거 안 돼. 무조건 한 명은 선택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1, 2, 3 있고 이쪽에도 1, 2, 3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얘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거 된다. 이건 허용해. 이해됐어요? 이건 돼요. 이건 함수로서 가능한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도 선택 안 하거나 둘 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두 개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다 선택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고. 무조건 한 명만 선택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애를 정의역, 선택을 받는 쪽을 공역, 그리고 이때 선택을 받은 애들이 있죠. 얘처럼 얘. 요거 한 명만 선택받았잖아. 나머지 둘은 선택을 못 받았잖아. 이거 허용된다고 그랬지? 이때 선택을 받은 애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은 공역의 원소 개수하고 치역의 원소 개수를 비교해 보면 공역의 개수가 더 많거나 또는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치역의 개수가 원소 개수가 공역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안 받는 애들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 한 명씩 선택받았다. 그러면 치역하고 공역의 개수가 똑같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치역의 개수가 더 많다? 그럼 말이 안 되지. 공역을 넘을 수는 없죠. 이해됐습니까? 수업을 할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고. 자, 그다음 이제 정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표현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얘를 F라고 합시다. 이 규칙을 가령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치자. 그때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아까 함수를 순서상으로 나타낸다고 했지? 이렇게 1,1, 2,3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해됐어? 함수의 표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x값 1은 함수에서 y값 1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요걸 함수 값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표현도 한다. 이걸 함수값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정역을 이걸 갖고서 다 설명을 해볼까? 정역을 표현하시오라고 한다면 x는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공역을 표시하시오라고 한다면 y는 1, 2,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 치역을 표현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도 집합으로 1, 2,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뭐 치역은 굳이 여기 y라고 쓰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1, 2,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책에 다 써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 다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함수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는 뭐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y값의 종류가 완전히 똑같은 일치하는 애들을 얘기해요. 이해됐습니까? 즉 fx에서 f의 1이 1이고 f의 2가 3이고 좀 전에 나왔던 거 f의 3이 2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 새로운 함수도 봤더니 g1이 1이고 g2가 3이고 g3이 2라고 되어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만약에 h라는 함수가 있는데 h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얘는 이게 있네. 얘가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얘네들하고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정의역과 치역, 공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매칭한 것도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은 같은 거지만 이렇게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래서 요거 갖고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역함수에서 두 함수가 서로 같냐 안 같냐라는 멘트가 나올 때 그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라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 체크 있죠? 83페이지. 그거 잠깐 풀어보고 있어. 지금 방금 푼 거.
자, 풀던 거 조금 멈추고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이것만 갖고서 자, 두 집합 x는 0, 1, 2 세 가지 원소예요. 이거 정역이라고 본적 있죠? 공역은 0, 1, 2, 3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요.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기억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가 매칭이 되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그랬지. 그 규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x는 어떤 y를 고르냐면 자기보다 하나가 더 작은 y를 고른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뭐 한번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는 x가 0일 때는 y 값으로 뭘 골라야 되겠어? 자기보다 하나 더 작은 걸 골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골라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이 집합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상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규칙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x는 무조건 하나의 y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 안 되는 거야. 고를 y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니은 x가 고르는데 어떤 y를 고르느냐, 자기보다 하나 더 작은 거의 절대값,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은 누구를 고르겠어요? 2를 고르겠죠? 이해됐죠? 1은 0을 고르겠죠? 2도 2를 고르겠죠? 이렇게 골랐을 거 아닙니까?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x 하나당 y 하나씩 다 골랐고 그 y들이 0과 1인데 여기 다 얌전하게 있고, 아 여기 y는 두 놈이 골랐는데 이건 상관없다고 그랬지. 두 명한테 선택받는 건 상관없어. y 입장에서는 x가 두 명 선택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니은은 가능하고 딕은 어떤 y를 고르냐면 자기 거의 제곱에 해당하는 y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0은 0을 고를 것이고 1은 1을 고를 것이고 2는 4를 골라야 되는데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리을 x가 고르는데 어떤 y를 고를 것이냐면 x-1의 제곱하고 똑같은 y를 고를 것이래요. 그러면 0은 1을 고를 것이고 1은 0을 고를 것이고 2는 1을 고를 것이에요. 얘는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 규칙은 다른데 결과가 사실상 똑같죠. x의 종류와 y의 종류 매칭된 게 완전히 똑같죠.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예요.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은 말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집합 x가 있는데 그 정의역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에서부터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그런데 그런 수 중에서 자연수만을 x로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생각하면 1, 2, 3, 4, 5, 6 얘네가 정의역이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함수의 규칙은 f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작동하냐면 x가 홀수일 때는 x-3이라는 y를 고를 것이고 x가 짝수일 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y 값을 고르겠다 이 뜻이에요. 이때 f의 치역, 즉 이러한 x에 의해서 선택받은 y를 고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원래 이거는 살짝 좀 무리가 있는 게 원래 공역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 이렇게 어떤 y에서 고르라고. 근데 여기 딱히 지정은 안 해서 약간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문제는 됐어요. 하다못해 y는 하고서 y 주고 y는 실수 모든 숫자가 다 된다 뭐 이런 멘트라도 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좀 뭐 그냥 뜻만 통하라고 이걸 빼먹은 것 같은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1에 의해서 F의 1에 의해서 선택받는 Y는 뭐죠? 마이너스 2죠. 2에 의해서 선택받는 I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시죠? 3에 의해서 선택받는 애는 홀수니까 0이에요. 4에 의해서 선택받는 애는 마이너스 3이죠. 5에 의해서 선택받는 I는 홀수니까 2예요. 6에 의해서 선택받는 I는 마이너스 5죠. 요런 애들이 치역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치역은 뭐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 하나 빠졌다. 마이너스 2도 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2,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치역이라고 해서. 이해됐어요? 네, 뭐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까지 배운 게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배운 단어 뜻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다음 3번. 정의역이 1과 3으로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F의 규칙은 AX, X에다가 일정한 A만큼 곱한 것을 Y로 선택하는 애고 GX라는 함수는 어떤 Y를 부르냐면 X제곱 플러스 B만큼의 Y 값을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F하고 G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는 뭐죠? X에서 1이 고른 Y랑 G에서 1이 고른 Y가 똑같다는 뜻이죠. 또 3이 고른 애가 이쪽에서 3이 고른 애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 F에서 1이 고른 애는 F의 1은 A죠? G의 1은 1 플러스 B죠?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1 플러스 B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F의 3이 고른 애는 3의 A가 될 거고 G3이 고른 I는 9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즉 3A는 9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라는 거죠. 요거 연립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거 빼면 되네. 그럼 A는 4, B는 A가 4니까 3,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두 개에 한해서는 두 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는 거는 좀 더 이거보다는 까다로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예를 든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나오긴 해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계산이 좀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숫자도 많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갈 건 뭐냐면 그 다음 얘기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드디어 그래프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함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프가 뭔 뜻인지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던 여러분들이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보통은 직선은 그래프도 아닌 것처럼 따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게 그래프라고 많이들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이걸 보통 많이 그래프라고 하잖아. 그래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프란 건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겁니다. 함수의 결과물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x값이 1일 때 y값이 1, 뭐 x가 2일 때 y값도 2, 뭐 이렇게. 그래서 1,1, 2,2 이게 함수의 표현이라고 했잖아. 순서상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점을 꽝꽝꽝 찍으면 그게 그래프라고. 그걸 그래프라고 한다고. 즉 함수의 결과물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아까 등장했던 거 뭐 있었죠? f의 1은 0이고 f의 2는 1이고 f의 3은 0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했던 함수 있었죠. 아까 문제 풀다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잖아요.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1, 2, 3, 0, 1.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그래프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f의 1은 0이고요. f의 2는 1이고요. f의 3은 0입니다. 이렇게 점 3개 찍어놓은 걸 얘가 그래프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래프하고는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근데 얘 그래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래프는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거냐? 그 이유는 x값이 얘는 뭐야? 자연수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x값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어.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근데 x가 실수값이 되면 우리가 x가 정의역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실수는 빈틈이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어요. 이 좌표에 있는 모든 점이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걸 다 찍으면 단 하나의 점도 빈틈없이 다 들어가 바뀝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유리수만 해도 그 자리가 듬성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고 있어요? 무리수라는 애들이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가 되면은 숫자가 꽉 차버려요. 여기까지. 진서 오늘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왜? 너 특강 안 듣잖아. 다른 수업 듣다 왔어? 그러면요. 어제 날 샜어요? 뭐지? 그래서 얘는 빈자리가 없이 잘 이거 보세요. 이 분필은 별로니까 점을 이렇게 해서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뭐로 보여요? 선으로 보입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점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선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차피 얘가 무수히 많아지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는 차이 날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래프가 되느냐? 안 그래.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래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그래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형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도형의 그래프. 이 둘은 서로 달라요. 왜 다르냐? 도형의 그래프는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도형은 뭐냐면 원입니다. 많이 봤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거 도형의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2, 여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얘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함수가 되려면 x값이 y를 하나만 골라야 되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x 입장에서 y를 몇 개를 골랐냐? 얘가 나타내는 점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도 하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 x값 하나에 점이 두 개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른 y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x 값이 고른 y가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두 개가 찍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긴 거죠.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쉽게 얘기해서 세로로 x 값 하나에 대해서 세로로 그어봤을 때 만나는 애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두 개가 만났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게 뭐 y 이퀄 x 이런 애들 볼까요? 얘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형이 아니라. 그럼 얘는 왜 함수의 그래프가 되냐? 세로로 그어봤을 때 이 x값 하나에 대해서 점을 하나만 만들어내서 y값도 여기에 하나만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는 도형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지 도형의 그래프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세로로 그어보면 돼요. 세로로 그어서 한 번만 만나면 걔는 함수고 얘처럼 두 번 만나게 되거나 더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 도형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 함수의 그래프인지 도형의 그래프인지 아는 방법. 내 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 차이에 대해서 이해됐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함수 안에서 또 다양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양한 애들이 만드는 그래프도 좀 다양하거든. 그래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종류 그리고 그놈의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여러 가지 함수. 네, 여기 89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규칙이 없어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양다리만 안 걸치면 무조건 함수라고 쳐졌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 2번부터 즉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노란색 박스에 있는 두 개씩 짝 지어진 애들은 그나마 규칙이라는 게 있는 애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짝을 찾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찾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비슷하지만 이 대응자 때문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낌이 오죠. 그 다음 항등 함수라는 게 있고요. 상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는 자기들의 약자도 있어요. 항등 함수는 i라고 하고요. 상수 함수는 c라고 합니다. 약자도 있어요. 약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정의, 뜻부터 알아둘게요. 1대1 함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x 값이 서로 다르면 걔네들끼리 선택한 y 값이 무조건 달라야 되는 애들이야. 이게 안 되는 애들이야. x가 있어. 이거 아까 함수 된다 그랬지. 그쵸?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런데 1대1 함수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x 값이 다 다른데 어떻게 y 값 하나를 다 갖다 찍냐 이거지. 1대1 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써. 니네가 저기 그 뭐지? 워크북 안에다가 다시 써봐.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른 그러한 함수를 얘기하고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x가 다르니까 y값이 다 다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써주겠니? 안 써줘.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네가 지금부터 다룰 문제에서 나오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야 라고 대놓고 얘기해주면 되게 좋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값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해요. x1이라는 게 있고 x2라는 놈이 있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y값도 달라야 되니까 x1의 y값이 이거고 x2의 y값은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fx1, fx2 y값도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요. 이걸 1대1 함수의 표현이라고 하고 이거 지금 왜 노란색으로 했을까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 얘기하는 게 1대1 함수구나 라고 알아먹어야 돼요. 이거 못 알아먹는 2학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5등급 아래짜리 애들이 이거를 기억 못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시험 볼 때만 반짝 알고 뒤돌아서 까먹으면 5등급인 거야. 등급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 이거 모르는 2학년도 태반돼. 이거 꼭 알아야 돼. 노란색. 그 다음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가 맞는데 거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뭐가 더 붙느냐? 공역과 치역이 정확하게 일치한 거. 그거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두 개의 비교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똑같이 1은 1, 2는 3, 3은 2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1대1 함수고요. 얘도 1대1 함수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y값도 선택받지 않는 애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졌죠.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라든가 4라는 애들,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존재하죠.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여긴 같은 거고 얘가 1대1 함수고 얘가 1대1 대응 함수인 거예요. 아이고 그럼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 차이예요. 따라서 얘 역시도 1대1 대응 함수도 이거를 노란색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고 얘를 한글로 멘트를 쳐주죠.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멘트를 쳐줘요. 그러면 1대1 대응이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항등 함수는 뭐냐면 아주 유치하게 하면 x 값과 y 값이 항상 같은 함수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도 2, x가 3이면 y도 3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냥 x값 자체가 y값인 애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x값과 y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죠? fx. 그래서 얘의 표현 방법은 fx가, 즉 얘가 y예요. y가 x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어떻게 그린다고? y가 x랑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알고 있을 때 x값과 y값이 항상 같은 함수라는 것을 숫자 기호로는 y가 y값이 x의 y값은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값과 y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억해둬야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한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때 너네는 이거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처럼 무슨 뭐 평범한 쉬운 언어로 쓰지 않아요. 짤막한 기호로 표현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얘가 상수함수입니다. 얘가 상수함수. x 값이 다 다른데 y가 한 종류밖에 없는 애들 얘기해요. 이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라는 건 일정한 숫자잖아. 일정한, 항상 똑같은 숫자. 그 똑같은 게 뭐야? y 값인 거야. y 값이 다 똑같은 거죠. 얘를 풀어서 쓰면 뭐야? 모든 x에서 y 값이 하나로 일정한 함수. 즉 y가 한 개만 있는 거.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y 값이 무조건 하나의 숫자입니다. 상수 c입니다. 숫자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꼭 c로 써야 되나요? 아예 그렇게 안 써도 돼. 그냥 k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 어쨌든 fx는 어떤 하나의 숫자만입니다. y 값은 숫자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c라고 쓰든 k라고 쓰든 어쨌든 알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에서 이 노란색을 보게 될 거예요. 노란색을. 이 노란색을 보면 아 얘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 얘는 상수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 얘는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먹어야 우리가 문제를 해보기를 합니다. 풀어보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갑자기 왜 나왔어요? 함수 그래프 얘기하다 나왔지? 그치? 함수 얘네들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래프도 좀 다르게 생겼어. 이해됐어? 좀 달라. 뭐 생긴 모양이. 그래서 그 다른 생긴 모양을 이름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이거 안 지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쉬운 이해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x값이 다른데 y값이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등장했던 이런 애들. 예를 들어 볼게요. fx 이퀄 x제곱 이러면 y값이 겹칩니다. 왜? x가 1일 때도 1로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도 1로 나와요. 그러니까 x값 두 개가 있는데 y값은 하나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x가 2면 y가 4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가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애죠. 근데 마침 내가 얘의 모습을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배웠잖아. 마침 잘 안다 이거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요 땅으로 생긴 애들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y 이퀄 2x 뭐 이런 애들 생각해봐. 그러면 x가 1이면 2지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서로 다 다르잖아요. x에 두 배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생긴 모양에서 비밀이 있다는 얘기지. 1대1 함수하고 그것이 아닌 애들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얘네 둘 다 함수는 맞아. 왜? 그거 보니까 세로로 그어봤을 때 한 번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 세로로 이렇게 그어봐. 얘도 한 번만 만나요. 어디를 그었든 세로로 만났을 때 한 번만 만납니다. 이해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세로로 그으면 한 번만 만나요. 그러니까 함수가 맞죠. 함수의 그래프까지는 맞아요. 문제는 x가 다른데 똑같은 y가 나온다는 거지. 그 y가 똑같다? 하나의 y를 만드는 게 x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하나의 y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냐? y 값은 여기서 찾으면 안 되지.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 세로에서 찾아야 돼. y 값이 똑같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생긴 거는 y 값이 똑같은 거지. 여기가 y가 다 똑같은 거, 높이가 다 똑같은 애들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는 두 번 만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한 번만 만나네. 가로로 그었을 때 얘는 여전히 한 번 만나는데 얘는 두 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y를 만들어줄 수 있는 x가 여기 하나 두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말 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1대1 함수가 아닌 애들은 가로로 그으면 두 번 만나는구나.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어도 여전히 한 번만 만나는구나. 이 y를 만들어줄 수 있는 x는 이 세상에 여기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노란색 세로줄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스킬이고, 가로의 빨간색 줄은 이게 1대1 함수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가로로 그었을 때도 한 번 만나면 1대1 함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대1 대응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뭐만 들어간 거야? 공역과 치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y 값이 플러스로도 쫙 있죠. 이 위로도 쫙 있어요. 마이너스로도 쫙 있어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함수의 경우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겠죠. 부족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가령 이런 애들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런 애들.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운 건데 지수함수라고 있어요. 이 세상에. 걔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 함수 맞습니다. 세로로 그으면 한 번만 만나죠. 1대1 함수까지도 돼요. 가로로 그었을 때도 한 번만 만나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안 돼요. 1대1 대응이 왜 안 되냐? y에 음수가 없어요. y가 다 플러스만 있어. 음수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1대1 대응까지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가정하면 치역은 양수만 포함하기 때문에 딱 절반만 갖고 있는 거야. 전체 절반만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 아직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존재는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그래프상에서 보면 뭔가 한 군데가 비어있는 애인 거예요. 여기가 텅 비었잖아. 밑에가 텅 비었죠. 얘는 꽉 찼는데 위아래 다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프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만 참아. 쉬는 시간 줄게. 얘들이 이제 하나둘씩 쓰러져 가네. 야, 중간에 문제도 잠깐 풀었잖아. 이거 다 얘기가 하나짜리야. 하나짜리니까 한 번에 해야 돼. 항등함수 뭐라고 그랬어요? y랑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y 이퀄 x 이런 말이지? 이걸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우리 항등함수 어떻게 생겼냐? y 이퀄 x다 이거야. x랑 y랑 똑같은 거. 얘 그림은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렸죠. 이렇게 생겼어요. y 이퀄 x 1차 함수에서 원점 통과하고. 기억하시죠? 네, 항등함수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모습이다. 직선의 방정식에 나왔던 y 이퀄 x. 이거에 대해서 우리 되게 많이 배웠어요. 기울기 1이고 따라서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심지어 이런 것도 배웠어요.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각을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와 같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각도는 몇 도다? 45도다. 이딴 것까지 다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얘들이 갑자기 이 y 이퀄 x에 대해서 니네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y 이퀄 x 45도 각도 기울기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얘도 또 다 까먹었네. 사인 30도 얼마야? 얘나 중학교 3학년인가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사인 30도 갑자기 뭐 이상한 데 불똥이 튀긴 했는데 정신을 차리세요. 고등학교 수학 그 누적이에요.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올해 본 거 중간고사 아니지 기말고사쯤이구나. 1학기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데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시 다 나와. 왜? 니는 이미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기울기 1이면 탄젠트 값으로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45도 각도라는 거예요. 이 x축과 이루는 각에. 이런 거 그냥 막 나옵니다. 왜? 이미 배운 거니까. 큰일 날 사람들이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시 다 나와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직각삼각형에서 1대 1대 루트 2.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1대 루트 3대 2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30도, 45도, 60도 다 배웠죠? 그거 머릿속에 핑핑핑핑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다 물어볼 건데 수학 누적이에요. 영어만 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어려운 거고 내가 가르쳤던 애 작년 올해까지 가르쳤던 작년이지 이제 3학년 올라갔네. 그 미적분 하거든. 미적분에 도형이 많이 나와. 뭐 애들이 도형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예전에 걔네들 수업할 때 도형의 모든 지식은 중학교 때 다 나왔다 이미.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도형이 없다. 진짜로 중학교 때 다 나왔어. 너네 구의 건널비 공식도 아는 애들이야. 기억을 못해서 얘 또 표정이 봐. 다현이 구의 건널비 얼마야? 큰일 날 사람들이야. 고3도 구의 건널비가 계산이 안 돼서 그거 갖고 미분이 안 돼. 그걸 알아야 공식을 쓰고 그 안에서 미분이라는 걸 할 테니까. 근데 미분은 할 줄 아는데 구의 건널비를 못 구하는 거야. 약간 밸런스가 파괴됐죠? 그래서 요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중학교 도형을 싹 다 다시 지 혼자 공부했대. 편안하대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미천원 갖다 다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구의 건널비, 뿔의 부피, 뿔 부피 다 배웠잖아요. 지금이라도 뭐가 새로 나오면 수학은 지금 배우는 것도 다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누적이야. 그러니까 고3 때도 이거 계속 보고 있을 거야 니네는. 오늘 배우고 나서 계속 써먹을 거라. 그래서 노란색인 거야 얘네가. 계속 나오는 애들이. 함수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애들이 아니라. 뭐 하다가 이거 3,000번 받았니? 한다함수,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 모든 x에서 y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2, 3 뭐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0이니까 모든 y가 다 2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가로로 찍 그린 거죠. 모든 x에서 x가 뭐 다양하게 있어도 y는 무조건 2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죠. 이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함수가 생긴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이거 1대1 함수네? 1대1 대응까지도 되겠네? 또는 얘는 상수함수네? 뭐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 거야. 생긴 모양만 봐도. 요 밑에 있어도 돼요? 밑에 있어도 됩니다. 마이너스면 밑에 있겠죠? 마이너스면 밑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이것도 상수함수예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각각의 모습을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